네, 강의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저번 주에 이제 SVM을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하기 전에 저희 그 홈페이지에 공지를 제가 올려드렸는데 저희 프로젝트 1에 대해서 지금 조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처음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본인이 풀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를 디파인을 해서 실제 구현까지 해보는 개인 프로젝트로 계속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누가 마이크가 켜주신 것 같은데 제가 마이크 좀 끌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어려워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풀었던 문제나 아니면 어떤 머신러닝 어떤 걸 풀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일단 데이터와 어떤 프로블럼을 주고 그걸 푸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나눠서 병렬적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수준에서 시간이 드릴 수 있는 문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진행을 했을 때 가장 뭐랄까요, 형평성도 맞고 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일단 파이썬 기반의 어떤 프로젝트,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프로블럼을 푸는 프로젝트와 실제 그것도 이제 구현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니면 또는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문제를 실제 풀어보는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수준이 너무 다양해서 당연히 정말 지금 현업에서도 하고 계시고 너무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랑 사실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랑 처음부터 뭐랄까요, 그 똑같은 프로젝트를 주고 똑같이 평가를 내리다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병렬적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게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에 관해서 저희 블랙보드에 공지가 되어 있고요.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만약 이제 그 코딩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SVM을 마무리하고 뭐 오늘 시간이 된다면 이제 뉴럴넷을 시작할 거고, 조금 안 되면 다음 주부터 이제 뉴럴넷을 들어가서 한 뉴럴넷에 대해서 배워보고, 뉴럴넷 간단한 뉴럴넷을 구현해보는 거와 추가적으로 그 확장인 딥 뉴럴넷까지 구현을 해보는 거를 저희 프로젝트로 이번 학기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해봅시다. 네. 근데 일단 우리가 저번 주에 SVM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조금 진도가 늦어지고 있긴 한데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SVM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 기존에 우리가 챕터 렉처 3에서 봤던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한 개를 띄워넣는 마진 클래시파이어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었죠.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더블 트랜스포즈 X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우리의 어떤 매핑 펑션 아웃풋이 1에 가까워져야 되고, 더블 트랜스포즈 x가 0보다 매우 작을 때는 우리의 매핑 펑션의 아웃풋이 0에 가까워지도록 어떻게 학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였었죠. 로지스 리그레션이. 그래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형태의 y가 1인 경우, 즉 파지티브 클래스인 경우와 y가 0인 경우, 네거티브 클래스인 경우에 나눠서 다음과 같은 마이너스 로그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의, 네, 마이너스의 형태를 가지는 이러한 함수를 가지고 파지티브에 대해서 코스트가 미니마이즈 되고, 네거티브인 경우는 이런 형태로 가지고 미니마이즈 되는 것까지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렇게만 학습을 했을 때 실제 저 1, 2, 3, 4번이라는 모든 저 디시전 바운드리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어떠한 디시전 바운드리가 제일 최적일까라는 고민에서,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지우죠? 잠시만요. 어, 네, 됐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디시전 바운드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SVM이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내렸고, SVM이라는 건 이제 코스트 펑션을 기존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서의 로지스 리레이션 코스트 펑션을 힌지 로스라는 새로운 코스트 펑션으로 바꿈으로써 이를 해결했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힌지 로스 같은 경우는 1-y 더블 트랜스포즈 x에 이 맥스 펑션, 즉 트렁케이션 펑션이 곱해진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다르게
이러한 힌지 로스를 따라가도록 매핑 코스트 펑션을 바꿨던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젠 기존의 힌지 로스와 MSE 로스, 로지스 리그레션 로스를 비교를 해보면 저 왼쪽 그림과 같은 꼴로 그려졌던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실 MSE 로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로지스 리그레션 로스를 배울 때 먼저 다 얘기를 했었던 거고, 로지스 리그레션 로스, 즉 검은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 힌지 로스만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1보다 큰 경우, 즉 W 트랜스포즈 X가 1보다 큰 경우에는 힌지 로스는 더 이상 로스가 정의가 되지 않죠. 즉 로스가 빵인 거고, 그 말은 어떠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디시전 바운더리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이 디시전 바운더리에서 F가 1인 경우를 제외한 F가 1인 경우에 이 마진이라는 부분을 제외한 샘플들은 학습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SVM이라 로스를 학습을 할 때는 요 마지막에 들어가는 샘플들로만 가장 학습이 되는 거고, 그 마지막에 들어간 샘플들의 가장 최적화, 그러니까 마진을 가장 키울 수 있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뭘까가 SVM으로 학습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샘플들이 아주 작게나마 코스트가 정의가 되기 때문에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잘못 찾아질 확률이 높고 마진을 맥시마이즈 해야 된다는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없기 때문에 SVM보다 성능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많은 방법론들과 많은 실험들에서 똑같은 세팅에서 실험 세팅에서 로지스 리그레션을 사용한 기존의 클래시파이어와 저 힌지로스 기반의 SVM을 비교했을 때 마진만 맥시마이즈 하도록 그렇죠.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도록만 설계된 SVM이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 그래서 SVM이 딥 뉴럴 네트워크가 나오기 전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실 우리가 머신러닝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였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왜 그게 마진을 맥시마이즈 해야 되냐라는 얘기에서 이너 프로덕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이너 프로덕트의 W 트랜스포즈 X라는 거는 W의 그러니까 X와 W라는 벡터가 있을 때 W라는 요 법선 뭐라고 하죠? 이거 법선 벡터가 법선 벡터에다가 각각의 X를 프로젝션 시킨 값인데 그 값이 커질수록 즉 1보다는 당연히 작아야 되지만 1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그 값이 커질수록 이 로스가 작아질 거고, 그때 커진다라는 개념이 저 마진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SVM을 학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마진이 맥시마이즈 되도록 저 오른쪽 그림처럼 가도록 디시전 바운더리가 찾아질 것이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디시전 바운더리, SVM 디시전 바운더리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리니어 또는 로지스 리그레션을 얘기할 때는 어떤 우리의 코스트 펑션이 컨벡스 해야 어떤 그레디언트 디센터나 또는 다른 옵티마이저로 잘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일단 컨벡스하지가 않고요. SVM 같은 경우 컨벡스하지가 않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계산해야 되는데, 즉 디퍼런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힌지로스 펑션 같은 경우는 이런 점, 요 점에서 미분이 정의가 안 된 거죠. 그렇죠. 미분이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터와 같은 걸로 풀면 제한적인 성능을 나타냈다라고 말했고, 굳이 풀려면 뭐 서브그레디언트라고 해가지고 요 그레디언트와 요 그레디언트를 뭔가 디컴포즈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이제 오늘 할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LW를 W에 대해서 바로 미분을 하려니까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웠던 게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GW 알파라는 새로운 옥실러리 펑션을 도입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때 이 GW GW 알파라는 펑션은 W와 알파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펑션을 정의를 내리고, 그때 알파가 맥시마이즈 된 게 LW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존의 이 LW에 대해서 미니멈을 풀었던 기존의 문제를 이렇게 프라이멀 듀얼 문제로 바꿀 수가 있게 되고, 이 부분 LW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우리는 민맥스를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파에 대해서 맥시멈을 찾은 걸 다시 W에서 민을 찾아야 됐던 이 원래 기존의 문제를 알파에 대해서 맥시멈을 찾고 W에 대해서 민을 찾는 새롭게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이 듀얼 프로블럼이 더 풀기 쉽다 그러면 기존의 LW를 W에 대해서 바로 풀었던 것보다 이 듀얼 프로블럼이 더 쉽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어떤 non-convex한 디퍼런셜을 하지 않은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SVM이라는 알고리즘이 SVM을 옵티마이즈를 하는 방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SVM이라는 로스 펑션, SVM이 가지는 이 로스 펑션을 L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을 텐데, 이 LW를 뭐라 하죠? 요 이퀄러티를 만족하는 GW 알파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 그 GW 알파가 있을 때 이렇게 민맥스를 바꿔도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실제 이렇게 이피션트하게 풀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게 이제 오늘 고민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세 가지의 질문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GW 알파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느냐? 즉 이렇게 논컨벡스했던 디퍼런셜을 하지 않았던 저 LW를 어프록시메이션하는 저 GW 알파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야 되느냐? 두 번째, 민맥스를 바꿔도 상관이 없느냐? 이러한 문제에서 민맥스를 바꿔도 똑같이 상관이 없느냐? 민맥스를 바꿨을 때 옵티멀이 달라진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듀얼 문제가 더 쉽냐? 프라이멀 문제보다. 즉, 이 관점에서 이 듀얼 문제가 이 프라이멀 문제가 쉽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푸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 이제 SVM이라는 알고리즘을 가장 잘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도구를 갖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보면 오늘도 소식이 조금 나올 건데 제가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절대 외울 필요가 없고요. 이거 사실 외워서 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정말 SVM을 써야 된다고 하면 사실 인터넷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코드도 다 있고. 그럴 때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문제, GW 알파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 라는 문제에서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해보고자 하는데 어떤 VN이라는 값이 있을 때 VN의 트렁케이션 펑션, 즉 이 VN의 트렁케이션 펑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됐었죠. VN이 0보다 크거나 작을 때 0이고 아니죠. VN이죠. VN이고 VN이 0보다 작을 때 0이 되는 새로운 이런 펑션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알파라는 변수를 도입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다음과 표현을 해줄 건데 이때 알파에는 0부터 1 사이 값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면 VN이 0보다 클 때 VN이 0보다 큰 경우에 VN이 0보다 큰 경우에는 맥시멈 값이 여기 맥시멈 값이 VN 자체겠죠? VN일 거고 이때 알파는 1이겠죠. 그렇죠? 즉 알파가 1인 경우에 저 VN 값이 맥시멈으로 나올 거고 반대로 VN이 0보다 작을 때 맥시멈은 제로가 될 거고 이때 알파가 0인 경우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저러한 알파라는 값으로 요 함수를 요 트렁케이션 함수를 어프로치메이션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펑션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요 펑션으로 다시 한번 SVM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써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SVM에서의 그 힌지 로스 텀, 여기서 힌지 로스 텀, 이 텀을 다시 이제 알파라는 새로운 변수를 가지고 써보면 이렇게 정의가 될 텐데, 알파에는 0과 1 사이 값이 값이면서 저 트렁케이션이 알파n과 어떠한 1-yn w 트랜스포즈 xn이라는 꼴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꾼 이유 자체가 첫 번째, 우리가 이 vn이라는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었죠. 그래서 여기서 미분이 안 되던 문제를 이렇게 알파 n을 우리가 알파n이라는 새로운 히든 베리어블을 뭐라고 표현하지? 히든 베리어블을 다시 뭐랄까요? 세팅을 함으로써 요런 여기서 미분이 안 되는 문제를 없앨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기존에 여기 원래 이 SVM 원래 식에서는 얘가 그냥 LW였는데, 그쵸? 이 LW를 요런 꼴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바뀔 거예요, 수식이. 그렇죠? 다시 돌아가 보면 기존에 SVM의 디시전 바운더리 로스 펑션이었던 저런 꼴이 이런 식으로 알파라는 변수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때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알파 n이 이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어떤 트렁케이션, 제가 지금 자꾸 트렁케이션을 말하는 게 이제 요렇게 꺾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우리가 코딩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어떠한 컨티뉴어스의 값이 변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구간이 나눠서 펑션이 정의가 되는 꼴이 아닌 이 알파 n의 곱셈 형태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디퍼런셜을 하고 W에 대해서는 컨벡스하고 알파에 대해서는 컨케이브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건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W에 대해서 컨벡스하고 알파에 대해서 컨케이브한 문제로 바뀔 수가 있게 된다는 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디퍼런셜한 새로운 로스 펑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그럼 질문에 대한 답이 됐죠. 그래서 GW 알파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 우리는 디퍼런셜을 하기 때문에 기존 SVM 로스 펑션보다 더 쉽게 풀 수가 있게 됐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GW 알파가 되는 거죠. GW 알파. GW 알파가 되는 거고, 다시 써보면 이렇게 원래 SVM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던 거를 GW라는 거를 인트로듀스 함으로써 이런 GW 알파 이런 걸로 바뀐 거죠. 알파 n. 그쵸? 그쵸? GW 알파 n이니까. 그쵸? 이렇게 바뀐 거죠. 오케이.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고, 그럼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때 이런 로그제티브 펑션을 가졌을 때 정말로 맥시멈과 미니멈을 바꿔도 되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을 이제 여기서 볼 건데,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맥스 디어럼이라는 게 있는데, 민맥스 디어럼이라는 게 있는데, 뭐 여기 강의에서는 다르지 않겠지만 민맥스 디어럼이라는 걸 사용하면 GW 알파라는 게 컨벡스하고, 그러니까 W에 대해서 컨벡스하고 알파에 대해서 컨케이브 하면은 우리는 민맥스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GW 알파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함수라는 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알파와 W의 축으로 우린 그릴 수가 있겠죠? 그쵸? 어떤 알파와 W가 인풋인 GW 알파라는 새로운 어떤 함수가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어떠한 스페이스 상에서 그려지겠죠? 알파 W라는 스페이스 상에 그려질 거고, 이때 W에 대해서 컨벡스 하면, W에서 컨벡스 하다라는 건 이제 이게
이쪽 축이 W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W에 대해서 컨벡스하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이런 식으로. 즉 이게 우리가 MSE 로스를 배울 때 그냥 1D로만 생각했으면은 MSA 로스의 펑션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서 이게 컨벡스하다 표현했잖아요. 이제 뭐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저희가 뭐 다루면 좋겠지만 시험 공개상 다루진 않을 텐데 이렇게 굴곡이 없이 글로벌 미니멈이 하나 존재하도록 함수가 되는 꼴이 이제 컨벡스하다라는 거 표현을 하는 거고, 그 W에 대해서는 컨벡스를 하고 알파에 대해서는 컨케이브하다라는 거는 이제 요런 형태인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컨벡스의 반대인 형태, 즉 요렇게 생긴 경우죠. 이렇게 생긴 경우. 자, 어떠한 우리가 GW 알파라는 게 W에 대해서는 컨벡스하게 그려지고 저 알파에 대해 컨벡스하게 그려진 이런 형태라고 하면은 이때의 이때의 만나는 점. 자, 이 그림을 잘 보면 우리가 이렇게 컨벡스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형태와 이러한 형태의 함수가 정의가 된다고 치면 어느 점인가에서는 이 접점이 있겠죠? 이 접점에서는 W에 대해서는 미니멈을 찾는 문제고. 자, 다시요. 이 그림에서 이 검은색 점을 잘 생각해 보면 이 검은색 점은 W에 대해서는 미니멈을 찾는 거고 알파에 대해서는 맥시멈을 찾는 점인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이 점은 W에 대해서는 미니멈이지만 알파에 대해서는 맥시멈인 점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러한 점을 새들 포인트라고 하는데 요 새들 포인트, 즉 새들 포인트가 존재하는 저가 보면은 W에 대해서 컨벡스하고 알파에 대해서 컨케이브 하다면 저런 새들 포인트가 존재할 거고 이 새들 포인트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솔루션이 될 거고 이때 우리는 민맥스를 바꿔서 풀어도 옵티멀 W와 알파 값은 똑같다 라는 게 이제 민맥스 히어럼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러한 형태로 W에 대해서 컨벡스고 알파에 대해서 컨케이브라고 하면은 새들 포인트가 존재를 하고 이때는 요 W에 대해서 민을 찾는 것과 알파에 대해서 맥시멈을 찾는 거를 단순히 바꿔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중간중간 해주셔도 되고, 네, 계속 얘기했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절대 외울 필요 없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만든 이 GW 알파라는 건 저 W에 대해서 컨벡스하고 알파에 대해서 컨케이브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민과 맥스를 바꿀 수가 있다. 민맥스 히어럼에 의해서 민과 맥스를 바꿀 수가 있다. 라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면 돼요. 민맥스 맥스 히어럼이 무엇인지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민맥스 히어럼 자체가 이런 새들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우리가 새롭게 정의했던 이 SVM 로스 펑션, 이 로스 펑션에서 지금 얘가 뭐였죠? W 알파였잖아요. 그쵸? GW 알파였고 기존에 민이 밖에 있었고 맥시멈이 안에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민맥스를 바꾸면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민과 맥스를 바꾸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거고 이때 이걸 만족하는 이 W와 알파를 이제 새들 포인트다 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저 GW 알파 같은 경우는 W와 알파에 대해서 이제는 풀 수가 있으니까, 즉 미니멈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미니멈을 찾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해볼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고민을 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를 이제 고민을 하는데, 자, 요걸 먼저 풀어봅시다. 요걸 먼저 푼다고 쳤을 때 우리가 지금 저 GW 알파는 뭔진 모르지만 W에 대해서 컨벡스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컨벡스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때 요 점을 찾는 거, 요 점을 찾는 게 우리의 원래 목적이잖아요. 옵티미제이션에. 근데 뭐 이거를 사실 우리가 그레디언트 세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니멈을 찾아가는 걸로도 풀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제가 이제 앞에선 얘기를 안 들었는데 컨벡스한 경우에는 솔직히 컨벡스한 옵티미제는 사실 이렇게 풀 필요도 없어요. 이건 제가 제너럴한 얘기를 한 거고, 실제 이렇게 정말 컨벡스하게 나온다면은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요러한 어떤 뭐라 하죠? 탄젠트 벡터라고 그러나요? 이 저 함수의 탄젠트 벡터가 0이 되는 경우만 찾으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저희가 이제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배웠던 미적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저런 그냥 컨벡스에서 요 미니멈을 찾는 문제는 미분에서 0 되는 점을 찾았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레디언트 세트 같은 걸 제가 설명드렸던 이유는 우리의 실제 함수들은 그렇게 컨벡스하지가 않다라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설명을 한 거고, 실제 컨벡스하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미분에서 빵 되는 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GW 알파를 이 W에 대해 미분을 해서, 이게 이제 미분인 건 이제 알겠죠? 이게 미분을 표현한 건데, 우리가 좀 더 쉬운 노테이션을 표현해 보면 W에 GW 알파를 0이 되도록 하고, 이때의 W가 뭐냐가 생각을 해보면 이때가 이 W가 여기 될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계속 저희가 여기까지 오면서 수식들이 좀 복잡해 보여서 어려워 보이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컨벡스한 저 함수 같은 경우는 미분에서 0 되는 점,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저 함수의 미니멈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W 미분했을 때 0이 되도록 풀어보면 그때 W가 요 프로블럼의 솔루션이었던 거죠. 그래서 쉬워요. 그래서 taking a derivation이라고 했는데 그냥 W에 대해서 미분해서 0 되도록 세팅해놓고 W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이걸 한 거예요. 이걸 집어넣고 W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고 0이 되는 거로 정리를 해보면 W에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냥. 자, 이거는 제가 오늘 시간상 다 풀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손으로 풀어보시면 되는데, 그냥 요 GW 요거를 그냥 W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0이 되도록 풀면 W 알파에 대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이때 X가 이렇게 표현되고, 이제 이게 매트릭스 폼인데, 매트릭스에서 각각의 샘플들이 지금 X1이라는 샘플이 이제 인풋 팩터가 벡터라고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각각의 인풋 벡터를 이렇게 쌓은 이제 매트릭스 폼이 될 거고, 이때 뭐 넘버 오브 샘플이 되겠죠. 그리고 Y라는 벡터는 지금 여기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 Y는 잠시만요. 이게 다이아고널에 이제 Y n들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가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Y1, Y2, yn 이런 다이아고널 형태로 표현되는 이 X와 W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정말 어려운 얘기가 하나 아니고 그냥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렇게 W와 다이아고널 텀, 즉 매트릭스 X와 매트릭스 Y로 정리가 된 거죠. 그냥 정리가 된 것뿐인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없고 그냥 하나씩 풀어보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 이 알파에 대한, 그러니까 W에 대해서 미니멈이 요 값이었기 때문에 요 값을 그냥 이제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여기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에 대해서 맥시멈을 찾으면 끝나겠죠, 문제가? 그쵸?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우리의 문제는 알파에 대해서 맥시멈을 찾는 문제로 바뀌었는데 이때 기존의 요 로스 펑션에다가 요 새롭게 찾아진 W 알파를 넣어주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가 되는 거죠. 사실 이거 그냥 정리하면 돼요. 그냥 이게 그냥 이런 것도 뭐 어려운 수식이 아니고 그냥 넣어서 전개를 한 거예요. 그냥 저는 귀찮아서 안 하는 거고, 그쵸? 이거 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해보시길 바래요. 귀찮아서 안 하는 거 아니고 시간이 없어 못하겠죠. 우리 이거 지금 오늘 끝내야 되니까. 아무튼 하면 돼요. 그냥 저걸 넣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문제 이제 거의 다 왔죠? 자, 다시 처음 돌아가 보면 우리의 원래 SVM의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이렇게 W라는 거에 미니멈을 찾는 이러한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로스 펑션을 W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가 이제는 알파에 대해서 이러한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로 이제 바뀐 거죠. 맥시마이즈 문제로 바뀐 거고, 이때 러너블한 파라미터, 그러니까 미분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 알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때 알파라는 벡터가 잠시만요. 이 알파라는 벡터는 여기 정의가 됐죠? 알파라는 벡터는 알파1, 알파2, 알파 n으로 라지 n으로 정의된 새로운 n/1 벡터 형태가 되는 거고, n/1 벡터 형태가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그냥 새로운 로스 펑션을 쓰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요게 뭐 서메이션도 있고 벡터 매트릭스 폼으로 있으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냥 모두 다 벡터 매트릭스 폼으로 정리를 해보자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는 이제 알파라는 벡터가 정의된다는 것도 알고 y, x 매트릭스를 어떻게 정의되는 것도 알고 알파도 정의가 되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그냥 벡터 폼으로 쓴 것뿐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온 거고 끝났어요. 이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SVM을 가지고 최적의 디시전 바운더를 찾는다라는 거를 쭉쭉쭉 오다 보니까 이 문제를 맥시마이즈하는 알파 스타를 찾아서 우리가 W 알파의 저 식은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 W 알파 스타를 넣으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알파 스타가 찾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SVM을 푸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한번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미분 가능하다는 걸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점사 예. 이에 대해서 자 12번인데 자 이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yn과 w와 x를 곱한 거를 1에서 빼서 다시 알파 n을 곱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사칙 연산에서 곱셈, 덧셈, 뺄셈, 곱셈으로 이루어진 식이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간단한 사칙 연산, 그러니까 즉 곱하기와 빼기와 더하기는 다 미분이 가능한 걸로 우리가 가능하죠. 미분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간단한 사칙 연산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 함수는 간단히 미분이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미분 불가능한 저런 트렁케이션 펑션을 쓸 일이 없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혹시 더 질문이 그쵸? 알파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고 W에 대해서 이제 미분이 가능해진 거죠. 두 쪽 다. 그래야
알파에 대해서도 맥시멈을 찾고 W에 대해서 미니멈을 찾을 수가 있게 되니까요. 네. 그럼 뭐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들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정말 하나하나씩 따라가 보시면 정말 어렵지 않으니까 꼭 이 부분들 다 데리베이션 해보는 거 손으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개해 보시면 돼요. 정말 시간 말씀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VM을 푸는 거는 다음과 같은 민맥스 옵티마이저 축축축 와서 결론은 뭐냐? 이러한 알파라는 걸 먼저 찾아서 별 W를 이렇게 찾겠다. 알파에 대한 맥시멈 문제로 바꿔서 알파를 찾는 다음에 W 스타를 찾겠다. 라는 게 이제 SVM의 전략이었고 SVM의 옵티미제이션 문제 전략이었던 거죠. 자, 다 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해보면 마지막 질문이 있었죠. Q3가 언제 듀얼 프로블럼이 더 프라이멀 프로블럼보다 쉬웠냐 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듀얼이 이젠 디퍼런셔블한 쿼드라틱 펑션이었을 때가 더 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듀얼 문제 요게 이제 쿼드라틱하고 뭐였죠? 디퍼런셔블하고 쿼드라틱 했을 문제일 때가 더 쉬웠고 SVM이 딱 그런 형태였더라는 거고 이제 듀얼이라는 게 이제 커널라이즈 됐다고 하는데 이제 이건 제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억만 해주시면 되고 자 알파에 대해서 풀 때는 저 X와 X 트랜스포즈로 구성된 텀이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게 커널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게 왜 좋은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솔루션 알파 즉 이러한 알파가 여기서 찾아진 알파가 이제 스파스하고 제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논 네거티브다. 왜냐면 우리가 알파를 처음부터 0에서 1 사이로 정의를 내렸으니까 논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어떤 디시전 바운드를 찾는데 용이하다. 그리고 이런 세팅이었 SVM 로스 펑션 이런 세팅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알파를 찾아서 W를 찾는 우리가 프라이멀 듀얼러티 컨셉을 이용해서 옵티마이저를 풀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VM이 정말 잘 만들어진 알고리즘이고 실제 그렇게 널리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유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딱 맞아뛰게 잘 정리가 된 것도 있었지만 성능이 정말 잘 나왔던 거죠. 저렇게 정리했을 때 기존의 클래스파이어들에서 기존의 어떤 리니어 클래스파이어보다 성능이 훨씬 좋았다라는 거에 있었고 근데 그거의 확장 버전은 이제 수많은 SVM 베리언트들이 있어요. 저 SVM을 논리니어하게 바꾼다든지 이런 베리언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슈는 사실 SVM이 잘 돼야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프로블스틱한 인터프리테이션이 없어요. 사실 그냥 마진을 맥시마이즈 한다는 관점에서 전개된 오브젝티브 펑션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어떤 확률론적 관점에서 잘 돼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어떤 잘 정립된 이론이 존재하지 않고 사실 우리가 멀티 클래스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대부분인데 우리 실제 프로블럼들은 멀티 클래스피케이션 문제가 대부분이긴 한데 SVM 자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는 다 그냥 투 클래스 문제죠. 포지티브 네거티브 클래스. 또 이거를 멀티플 클래스로 확장을 하는 게 제한적이다 라는 이제 단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저러한 형태의 옵티미제이션이 성능이 잘 나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젠 거의 다 왔는데 근데 마지막 오늘 이제 5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나의 더 컨셉을 배워가면 이제 커널이라는 컨셉이 나와요. 커널이라는 컨셉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여기를 보시면 돼요. 모티베이션이 W 스타라는 게 찾는 게 문제였는데 우리는 알파 스타를 찾아서 W 스타를 찾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듀얼리티를 써가지고 알파와 W 간의 관계를 사용해서 W를 찾는 게 이제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SVM이었고 이렇게 푸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겠죠? 다양한 방법들도 이렇게 풀리겠죠? 근데 이제 이때는
커널이라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막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맥시멈, 미니멈을 바꿔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 형태에는 우리가 X라는 게 인풋 피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N개의 인풋 피처들인데 인풋 피처에 어떤 인풋 피처 매트릭스에 XX 트랜스포즈라고 정의된 함수가 매트릭스가 나온 거죠. 자, X랑 X 트랜스포즈가 이제 매트릭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X와 X 트랜스포즈 그 매트릭스의 형태로 우리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펑션이 나온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걸 커널이라 표현할 건데 이 커널을 생기는 순간 이 옵티미제이션 문제는 사실 X를 우리가 가진 인풋에 대한 더 이상 디펜던시가 사실 별로 없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수식은 그냥 저 커널만 알면은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X를 몰라도 커널만 알면 이 수식은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커널라이제이션, 즉 커널 컨셉의 가장 큰 장점인데 그 왜 장점인지를 다시 보면 뒤에서부터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다시 봅시다. 자, SVM도 이제 커널이 나왔는데 조금 SVM보다 더 쉬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리그레션 문제를 다시 돌아가 봅시다. 리그레션 문제가 우리가 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엘토놈이 들어간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가 이런 형태였죠. 이런 형태였죠. 그래서 이제 우린 이거를 막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옵티마이즈 하는 걸로 풀었는데 사실 제가 얘기했지만 저렇게 아주 간단한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니까 MSE 로스를 쓴 경우는 사실 이렇게 미분에서 빵 되는 점을 찾으면 사실 한 번에 풀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요거를 LW 했을 때 LW 미분에서 0 되는 점으로 사실 풀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건 노멀 이퀘이션이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다루지 않았지만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러면 뭐야? 이거를 W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리고 0이 되는 걸 만들면 W 스탄 이렇게 정의가 될 거고 자꾸 이렇게 정의되는데도 미안한데 죄송한데 해보면 돼요. 정말로 해보면 돼요. 그냥 이거 W에 대해서 미분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면 뭐 더블 트랜스포즈가 뭐 앞에 가도록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알파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 이 알파, 즉 X 트랜스포즈 알파 스타가 즉 알파 스타가 이렇게 정의될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L2 레귤라이제이션이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에서의 이 W를 알파를 먼저 찾고 그 알파를 가지고 W를 찾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죠. 자, SVM과 똑같은 전략이죠. 알파를 먼저 찾아서 알파를 가지고 W를 찾아내는 즉 SVM과 똑같은 전략으로 풀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때도 보니까 신기하게 X 트랜스포즈 X라는 요 형태가 나온 거죠. 알파에 SVM처럼. 그래서 보니까 이 알파 스타라는 게 어떤 X 트랜스포즈 X라는 형태로 표현이 됐던 거고 이제 우리는 이거를 커널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 저렇게 커널 형태로 정의가 될 때 이게 왜 좋냐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어떤 이걸 풀 때, 즉 X라는 인풋 피처를 저렇게 그러니까 매트릭스 폼으로 나타내서 두 개의 행렬 곱으로 표현되는 이 커널 매트릭스를 찾는 게 왜 좋냐? 첫 번째, 얘는 계산 속도가 빨라요. 단순히 행렬 곱이기 때문에 계산 속도가 빠르고 사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이슈는 아닌데 중요한 건 두 번째는 이러한 커널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X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X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K만 잘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K만 잘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요 알파라는 걸 찾아낼 때, 지금 알파를 찾아낼 때 우리가 그냥 이 커널 펑션을 K라고 정의 내리면 우리는 저 K라는 걸 찾는 문제로 바뀌는 거였죠. 무슨 얘기냐면 이 K라는 매트릭스만 알면 지금 말한 모든 수식을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K라는 매트릭스를 어떻게 찾을까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바로 이게 커널 트릭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어디서 이제는 빛을 발하냐면 이제 이런 경우인데 다시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풋이 x1, x2, 어떤 x n이라고 하고 이 x가 어떤 r d by 1이라고 할까요? d by 1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인풋 어떤 n개의 샘플이 있다고 쳤을 때 n개의 샘플이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얘를 커널은 x 트랜스포즈 x가 되니까 매트릭스 폼에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 강의들을 떠올려 보면 자 x라는 거를 x라는 인풋이 있었을 때 그 x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제 데이터들을 논리니어하게 표현을 하면 뭐 논리니어 디시전 바운드를 찾을 수 있고 더 컴플렉스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x라는 거에 어그멘트하면 즉 x에다가 뭐 폴리노미얼도 붙이고 막 뭐였죠? 막 스퀘어도 붙이고 해서 논리니어하게 x를 만들면 좀 더 복잡한 함수를 찾아낼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 예시들을 봤었죠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자 뭔진 모르겠지만 우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존의 x라는 피처 샘플에 어떤 새로운 파이라는 논리니어 함수 뭐 예를 들어서 x 뭐 스퀘어라든지 뭐 x의 뭐 저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x의 뭐랄까요 뭐 2분의 1승? 뭐 똑같은 건데 자 어떻게 논리니어 펑션을 썼을 때 우리의 문제를 가장 잘 풀어낼까라는 관점에서 이 커널 트릭이 없었을 때는 저걸 손으로 다 해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논리니어 뭐 폴리노미얼도 올려보고 뭐 다른 논리니어 텀들도 넣어보고 해서 이 우리의 머신을 더 논리니어한 디스트리뷰션을 맞출 수 있도록 바꿨어야 되는 거죠. 즉 핸드 튜닝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이게 커널 트릭으로 가면 뭐가 좋냐면 우리가 이 커널이라는 게 x1과 뭐 xi와 xj로 정의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의된다 생각해 보면 즉 이거 뭐라고 하죠? 파이 x라는 게 뭔진 모르겠지만 이 파이 x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커널만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자 다시 해보면 xi와 xj 즉 어떤 최적의 파이 함수 즉 x라는 원래 인풋 벡터를 어떤 논리어 스페이스로 보내는 파이라는 거를 굳이 찾지 않아도 그냥 커널만 정의가 되는데 그 커널이 이러한 특성을 갖도록 정의만 내릴 수 있으면 우리는 논리어 펑션의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손으로 찾지 않고. 근데 이제 그게 커널 트릭의 핵심이고 무슨 얘기냐면 커널 트릭의 이제 베이시스 펑션 이 파이 x라는 거를만 정의를 내리면 파이 x라는 게 있을 때 이제 우리의 커널은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뭐 당연히 이걸 썼을 때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는 잠시만요. 저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커널을 썼을 때 더 이상 우리가 이 파이 x, 그러니까 저 파이라는 함수를 익스플리시트하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는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파이 xi by xi, xj만 정의를 내려버리면, 이게 정의만 잘 내리면 파이 x가 뭐였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가 그냥 바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저 k겠죠, k. 잠시만요. k겠죠. 우리가 뭔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k xi xj를 저 파이 함수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걸 어프로키시메이션 하드로 바꾸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말은 뭐가 되냐면 이제 다 왔는데, 기존에 이제 커널 펑션, 이 커널 펑션은 단순히 xi와 xj의 그냥 다 프로덕트였죠. 여기서 보면 그냥 다 프로덕트였고, SVM에서도 보면 그냥 다 프로덕트였을 건데, 그쵸? 보면은 그냥 다 프로덕트였을 건데,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다 프로덕트가 아닌 이런 형태로 바꿔준다.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 이제 커널을 뭐 x의 스퀘어랑 x 다시의 스퀘어의 곱으로 표현을 해서 커널을 만들어주면 어떤 이 파이 x라는 게 x 스퀘어로 어떤 디멘전을 올렸을 때, 폴리노미얼 디멘전을 올렸을 때와 동일한 효과를 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들어가 보면 네, 여기서 끝낼 건데, 결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커널 펑션이라는 거를 정의를 잘 내려놓으면, 커널 펑션을 잘 내려놓으면 우리가 피처를 논리니어 스페이스로 보내지 않아도 그 논리니어 피처, 그러니까 어떤 논리니어 피처로 보냈을 때가 가장 최적인지 모르니까 그냥 커널 스페이스, 자, 이 커널 펑션이 값만 잘 나오도록 설계를 해놓고 이 옵티미제이션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를 풀어줄 수가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X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이 옵티미제이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커널 트릭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많은 얘기들을 조금 넘어가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왜냐면 이걸 다 얘기하기엔 우리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근데 자, 이제 여기까지가 마무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하이레벨에서 우리가 오늘 했던 얘기들을 정리해보면, SVM이라는 거를 마진 클래스파이어로 정의를 내렸고, 근데 힌지 로스라는 게 미분 가능하지 않아서 새롭게 GW 알파라는 거를 도입을 했고, 이걸 통해서 풀다 보니까 저렇게 알파를 풀어서 W를 찾는 문제로 바뀌었고, 근데 이 알파라는 함수에는 저 커널 형태로 표현이 되니까 저 어떤 인풋 X를 가지고 커널만 잘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이걸 바로 풀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였고, 근데 저 커널은 단순히 리니어 다 프로덕트만 할 필요가 없이 좀 더 하이 레벨에서의 뭐 하이 디멘전에서 커널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으면 조금 더 뭐랄까 논리니어한 매핑 펑션들까지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오늘 강의의, 즉 5강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끝났어요. 어렵지 않았죠?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사실 이거는 SVN 강의는 한번 본인이 따라가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했던 거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본인이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해 주시면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는 6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6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제가 좀 마음이 급한데 6장까지를 끝내야 7장을 끝내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뉴럴넷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뉴럴넷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서 일단 렉처 6를 뉴럴넷과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질문부터 좀 보고 갈까요? 파이 함수를 그러니까 계산 씌워주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x와 x 트랜스포즈에 x 트랜스포즈 x에다가 만약에 해봅시다. 사인으로 해봅시다. 논리의 함수. 자, 사인 함수를 붙여서 커널 펑션을 정리를 내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파이 x와 파이 x 다시를 정의해야 사인 x 트랜스포즈 x가 나오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논리적 매핑 관계가 있으니까 그건 뭐냐면 이걸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에 대한 고민보다 그냥 요 커널 펑션을 정의 내리는 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은 사실 이게 뭔지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최적의 파이 x가 뭔지 모르더라도 요 커널만 정의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논리니어 매핑 펑션을 학습할 수가 있겠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커널을 쓸 거냐는 우리가 정해는 줘야 돼요. 그 질문이었던 거고 자, 그러면 최적값을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 정규 방정식처럼 해석적으로 답을 구하는 것인가요? 자, 그 얘기는 제가 사실 리니어 리그레션 때 저 노멀 이퀘이션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긴 했는데 실제 우리가 노멀 이퀘이션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도 어쨌든 리니어 리그레션도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고 그냥 어떤 매트릭스로 인풋과 아웃풋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니어인 케이스에는 사실 저렇게 노멀 이퀘이션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바로 이렇게 노멀 이퀘이션을 푸는 거랑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건 제가 다루지 않은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경우에 x가 너무 커지면 사실 풀 수가 없거든요. 이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풀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 이 애널리틱 솔루션이 훨씬 더 아니라 얘는 완벽한 솔루션이니까 글로벌 미니멈을 찾은 거니까 정확하긴 하지만 실제 계산 속도도 느리고 데이터 너무 커지면 풀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 SVM도 마찬가지인 케이스예요. 리니어 SVM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데이터 너무 커지거나 하면은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옵티마이즈에서 함수는 똑같지만 이거를 그래디언트 디센트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또 언제 발생하냐면 얘가 이제 논리니어한 케이스로 바뀔 때 또는 논리니어한 SVM이나 논리니어 SVM을 바뀌었을 때는 이건 더 이상 우리가 노멀 이퀘이션으로 풀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래디언트 디센트 같은 걸로 풀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더 없으시면 자, 사실 SVM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아마 전반부에서 보는 강의 중에 SVM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 정말 한번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뉴럴넷으로 넘어갈 건데 뉴럴넷이 솔직히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사실 딥 뉴럴넷이라는 우리가 이제 현존하는 딥러닝이라는 건 다 이제 딥 뉴럴넷의 중심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금 더 쉬운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까지 러닝 시어리 그 4장 강의 생각해보면 모델을 컴플렉스하게 만들고 데이터를 늘리다 보면 정말 더 어떤 어려운 문제, 즉 어떠한 더 복잡한 매핑 관계까지 설명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SVM 전 강의에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이랬죠. 영상이 있고 이 영상을 얘가 어떤 클래스냐, 어떠한 클래스 레이블을 가져야 되느냐를 맞추는 문제고, 이 클래스 레이블은 뭐 도그, 캣, 트럭, 뭐 플레인 같이 다양한 멀티 클래스가 있을 때 그 중에 어떤 클래스냐를 맞춰내는 문제이고, 뭐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봤던 그 하우스 프라이스 프랙션 문제와는 정말 차원이 다르게 복잡한 매핑 관계를 가질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림이 캣으로 가는 매핑 펑션은 너무 복잡한데 그 이유가 고양이란 영상은 너무 다양한 백그라운드 클러터를 가질 거고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너무 비슷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찍는 사진들은 너무 조명이 천차만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들을 캣으로 예측하는 매핑 펑션은 정말로 복잡한 논리니어한 매핑 관계를 뭐랄까요? 매핑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캐파시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간단히 생각하면 리니어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리니어 트랜스폼, 그러니까 리니어 매핑 펑션 W 트랜스포즈 X는 사실 요 정도의 챌린징한 문제들은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걸 어렴풋하게 예측이 될 거예요. 그렇죠? 뭐 또 다른 예시는 이제 오클루전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고양이라는 것들도 이렇게 뭐 고양이가 얼굴만 이만큼 보인다든지 뭐 이렇게 풀스에 반이 가려졌다든지 실제 꼬리만 보고도 이걸 고양이를 맞출 수 있느냐 이 정도의 어려운 매핑 관계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뭐 인트라 클래스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서 같은 고양이라는 영상도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모양도 다 다르고 쉐입도 다른. 그러니까 고양이라는 클래스 안에 인트라 클래스 베리에이션이 이제 너무 크기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게 기존에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연구를 하던 그런 매핑 관계를 설명하는 머신러닝 기법들 뭐 SVM이나 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뭐 로지스 클래시파이어들은 더 이상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하지 않고 제한적이다 라는 게 알려져 있었고 이걸 가지고 어떠한 복잡한 매핑 관계를 설계를 해야 캣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의 시작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기 전에 그 딥 뉴럴 네트워크를 알려면 일단 뉴럴 넷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저희가 오늘 뉴럴 넷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고 근데 결론은 과연 more complex mapping 펑션이 뭘까? 펑션이 뭘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를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다시 돌아봅시다.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생각하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SVM 두 개를 배웠죠. 근데 이 두 개도 어찌됐든 저 매핑 펑션의 관점에서는 더블 트랜스포즈 X였던 거죠. 자, 돌아가 볼까요? SVM 들어가 보면 옵티마이즈에 설명을 했지만 결국 이 SVM으로 풀어졌던 이 머신러닝의 매핑 펑션은 사실 그냥 여기로 볼까요? 사실 더블 트랜스포즈 X였던 거죠. 이게 뭐냐? 그냥 xn이 들어갔을 때 아주 간단한 이 w를 곱해줘서 아웃풋을 내는 사실 이 정도의 리니어 매핑 펑션이었던 거고 우린 얘를 좀 더 복잡하게 하고 싶은 거죠. 왜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처럼 정말 어려운 매핑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럴 넷이라는 걸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오케이. So, 그래서 지금 보면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결과론적으로 딥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 이제 저게 이제 이 본 강의에서 점점 배울 텐데 즉 딥러닝의 핵심인 딥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2012년도에
정말 이렇게 복잡한 매핑 펑션을 만듦으로써 저렇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문제를 이런 복잡한 관계로 했을 때 훨씬 성능을 잘 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첫 번째 페이퍼가 2012년도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강의에서는 이런 복잡한 네트워크까지 배울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걸 나오기 위한 나오게 됐던 기반이 됐던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들어가 보면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라고 했는데, 컴퓨팅 파워는 뭐 GPU, 오케이. 그다음 데이터 알고리즘이야 이제 이 알렉스넷이라는 게 있었고, 데이터셋이 필요했는데, 이미지넷이라는 정말 몇이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500만 장이나 되는 영상을 가지고 이미지 클래스피케이션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가 있었고, 이런 데이터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즉 이제 현존하는 딥러닝이라는 컨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구를 해왔고, 여기까지는 사실 대부분 SVM을 그냥 썼어요. 사실 뭐 앞에를 어떻게 조금 바꿔서 SVM으로 하면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풀 수가 있다. 즉 이미지에서 우리가 그때 하우스 프라이스 프랙션처럼 어떤 피처를 뽑아서 SVM을 돌려서 우리가 클래스를 찾아내는 게 이제 2011년도까지 2012년까지의 방법론들이었던 거고, 이제 2012년을 기점으로 그냥 이미지 자체만을 놓고 딥러닝을 돌려서 바로 클래스를 찾아내도록 설계를 한 방법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바로 알렉스넷 이 시작점이었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죠. 이 논문을 기점으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컴퓨터 비전 쪽,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사실 정말 획기적인 연구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2020년도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뭐 컴퓨터 비전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학회라고 하면 CVPR이라는 학회가 있는데, 그 CVPR 학회의 논문이 한 12,000~13,000점 정도 이제 서미션이 돼요, 전 세계에서. 근데 정말 한 95% 이상? 정말 그 더 많이 95% 이상은 이제 딥러닝을 쓰지 않으면 연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뀐 시대에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강의에서는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이렇게 볼 예정이고, 이제 이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딥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이 된 유닛, 이 퍼셉트론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마시겠습니다. 물 좀 많이 마실게요. 자, 이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를 처음 이제 이런 개념들을 생각한 게 이제 프랭크 로센블랏이라는 이제 교수님이 이제 1954년도에 생각을 하는 건데, 자, 사람이라는 거를 모방할 수 있는 머신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뉴로바이올로지라는 어떤 뭐랄까 뇌공학에서의 어떤 인스파이어를 받아서 어떻게 사람의 뇌를 모방할 수 있는 머신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자, 사람의 뇌는 수억만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에서 착안을 합니다. 즉, 이 뉴런 하나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어떤 이 뉴런 하나는 많은 어떤 브랜치를 인풋으로 받아서 어떤 이 뉴런 하나가 프로세싱을 해서 아웃풋을 내고, 이 아웃풋이 다시 한번 다른 뉴런들로 연결되는 수억만 개의 뉴런들의 어떤 커넥션을 가지고 우리의 뇌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어떤 뉴로바이올로지 또는 많은 분야에서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러한 연구자들이 이러한 뉴런을 모방할 수 있는 머신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거고,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된 퍼셉트론이라는 거고, 이 퍼셉트론의 조합이 현대를 이루고 있는 딥러닝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퍼셉트론이라는 게 무엇이냐를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브레인의 뉴런 하나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데,
셀 바디라는 게 있고 이 셀 바디로는 수많은 뉴런들로부터 인풋이 들어오고 이걸 가지고 어떤 프로세싱을 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이 아웃풋이 다시 다른 인풋들로 전달을 해주는 다른 뉴런들로 전달을 해주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다루기 쉬운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어떠한 인풋들 새로 인풋들이 뭐 x0, x1, x2 뭐 이런 인풋들이 있을 때 어떠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로직 리그레션 예습에 생각했던 인풋과 똑같은 개념이죠. 인풋이 있을 때 요 W라는 파라미터 즉 로지스 리그레이션과 완벽하게 거의 똑같은데 인풋에 W라는 파라미터를 곱해서 우리가 서메이션을 하고 근데 이제 또 뉴런을 보니까 어떤 여기다 논리니어 매핑 펑션을 곱하네. 그래서 이 서메이션을 해서 매핑 펑션을 곱해서 아웃풋을 내는 걸 내도록 우리가 설계를 하면 이게 하나의 뉴런과 같이 동작을 할 거다 라는 게 이제 펄셉트론의 핵심인 거죠. 자, 이제 이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과 비슷하죠? 자,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자, 싱글 레이어 뉴런, 그러니까 싱글 뉴런이라는 걸 이제는 우리가 조금 수학적으로 기계가 다루기 쉽도록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테이션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x가 x1부터 xt, 즉 이걸 벡터로 표현하면 x1, x2 이기 때문에 RT 스페이스의 벡터인 거고 여기에 W1, W1, WT가 곱해져서 그리고 서메이션을 해서 바이어스까지 더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Z가 여길 Z로. 자,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정의했던 거와 완벽하게 똑같아졌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멀티플 피처 케이스를 생각했으면 이게 완벽하게 똑같은데 W1, X1, W, X2, W, D, XD 플러스 B인데 W0, X0인 거고 이때 W0가 그냥 B이고 X0가 1이면 사실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봤던 멀티플 피처 케이스의 리니어 형태와 완벽하게 똑같아지는 게 되는 거고 여기서의 논리니어 매핑 펑션을 시그모이드로 썼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형태를 가져 똑같죠?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그래서 이제 아웃풋 y를 내도록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지스 리레이션과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죠? 인풋 아웃풋을 볼까요? 인풋 아웃풋이 어떻게 정의되냐면 여기서 인풋은 벡터 x가 됐던 거고 벡터 x가 될 거고 아웃풋은 y라는 스칼라 값이 될 거고 웨이트가 w고 이제 바이어스라 표현할 건데 바이어스라는 b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싱글 뉴런 하나를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로지스 리레이션과 똑같아요. 그렇죠? 자, 다른 게 뭐냐? 우리 이제 이러한 싱글 뉴런들을 멀티플로 쌓아서 정말 뇌처럼 정말로 복잡한 것들을 설명을 하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사실 요거 요 부분이 사실 논리니어 매핑 펑션이죠? 우리가 배웠던 이 논리니어 매핑 펑션을 시그모이드를 쓴다고 했는데 이 사실 논리니어 매핑 펑션이 시그모이드를 써도 되지만 사실 다른 것들을 써도 되겠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그모이드가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우리 기억해보면 0.5 그렇죠.
근데 이 예제에서는 그냥 얘를 어프로치메이션 한 거, 요런 트렁케이션 펑션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요런 펑션은 트렁케이션이라고 합시다. 트렁케이션.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과연 이 싱글 뉴런으로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보면, 자, 엔드 게이트라는 어떤 매핑 관계가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의 인풋 x1과 x2가 다음과 같고 y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와 이 인풋과 x의 대응 관계가 엔드 관계인 데이터,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셋이 있는 거죠. 샘플이 4개인 트레이닝 셋이 과연 이걸 싱글 뉴런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0,0 이게 x1, x2라고 하면 0,0, 1,0, 0,1 이 세 개가 되는 거고,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 x라고 표현할까? 그때 우리가 y가, 이거는 y가 1인 경우였고, 네모로 갑시다. 그러니까 얘는 y가 1인 경우고, 동그라미는 y가 0인 경우.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알 수 있죠? 우리가 로지스 리레이션을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얘네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디시전 바운더리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그렇죠? 이때 디시전 바운더리를 결정을 내리는 게 W 파라미터라고 했어요. 그렇죠? 퍼셉트론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조금 이제는 뉴런처럼 그려보면 x1이라는 게 있고 x2라는 게 있고 w1, w2라는 파라미터를 곱해서 서메이션을 해줄 건데, 이때 b라는 게 바이어스도 하나 추가로 줄 거고, 추가적으로 논리니어 펑션을 트렁케이션, 아주 간단한 형태로 생각을 해보고 y라고 표현을 하는 싱글 뉴런을 생각해보면, 이거를 이러한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겠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제가 얘기했던 방법으로 하면 요 w가 뭐 여러 가지 해가 나올 수 있는데 0.5, 그 중에 대표적인 값이 뭐 0.5, 마이너스 0.5 이런 형태로 나오면 저 트레이닝 샘플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싱글 레이어 뉴런 퍼셉트론으로 이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경우를 볼까요? 이제 5월 게이트 형태를 생각해 봅시다. 인풋, 두 개의 인풋에 인풋 엘러먼트의 y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5월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쉽게 그려보게 되면 이 트레이닝 셋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싱글 레이어 뉴럴 넷으로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 찾아야 되는 디시전 바운더리는 뭐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이 W가 뭐냐라는 질문이 나올 거고, W와 베타가 뭐냐라는 질문이 나올 거고, 뭐 이렇게 모듈을 만들었고 동일한 작업을 하다 보면 뭐 W가 다양하게 찾아지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W는 0.5, W2가 0.5, 뭐 B가 만약에 0.3일 때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싱글레이 뉴런에서는 이런 5호 게이트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시간이 여기서 넘었는데 이제 여기까지 봅시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과연 X5 그래프 게이트의 문제도 풀 수가 있느냐? X1과 X2와 Y와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이제 이걸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이걸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0,0, 1,1, 1,0, 0,1
그리고 표현은 이런 데이터, XO 문제를 과연 어떻게 싱글 레이어 컨셉트로는 풀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우리가 문제점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어떤 싱글 레이어 컨셉트론으로 이 XOR 문제를 풀 수가 있냐? 라는 거죠. 자, 우리가 로직 리그레션 떠올리면 싱글한 리니어 트랜스폼을 가지고는 어떤 스트레이트 라인으로밖에 디시전 바운드리가 안 나오는데, 그럼 이러한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스트레이트 라인이 무엇이냐? 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죠.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싱글 레이어 뉴럴 넷으로는 이렇게 간단한 XOR 문제도 풀 수가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이 1956년에 처음에 54년에 제안이 됐다고 했는데 바로 1년 후에 이런 퍼셉트론이 사실은 이러한 간단한 XOR 문제도 풀 수 없다라는 게 증명한 페이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까? 뉴럴넷이라는 게 어떻게 풀까라는 관점에서 이 싱글 레이어 뉴럴을 여러 개를 사용하면 이런 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풀까라는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올 건데, 이 얘기는 저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7주차인데 아마 7주차 오면서 가장 좀 어려웠던 강의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번 강의는 제가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고 이제 다음 쭉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아마 제일 어려운 파트를 넘어왔고 이젠 정말 쉬운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고 없으시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 강의 올려드렸는데 저희 유튜브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아닌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제가 매주 바로 올리는데 네. 바꾸셔도 돼요. 프로젝트로 바꾸실 분들 바꾸셔도 됩니다. 데이터셋으로 하시는 경우는 프로포절 내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본인이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원래 하시던 것들이 있고 조금 이 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임프로브를 해보고 싶은 거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현재 계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문제들이 정말 쉬울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걸 하시는 것보다 본인이 지금 다루고 있는 걸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에까지 가는 거고, 뭐 데이터셋은 지금도 드릴 수가 있긴 한데 저희가 일단 뉴럴넷까지를 보고 이제 뉴럴넷을 구현하는 걸 첫 번째 과제로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뉴럴넷까지 보면 다음 주쯤 나가겠죠? 네, 나갈 것 같습니다. 얘 제가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확인을 해볼까요? 잠깐만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가 아, 6장이 안 올라갔네요? 왜 안 올라갔지? 5장, 렉처 5. 이 부분인데, 네, 올라가 있어요. 저번 시간 거 올라가 있고, 네, 여기서 보시면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거까지 올려드릴게요. 네,
질문 더 없으시면 이번 주 강의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정말로 여기까지 너무 잘 오셨고 조금만 더 힘내시면 아마 정말 더 쉬운 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시간 가지고 한번 오늘 했던 얘기들 한번 정말 본인 스스로 넣어서 한번 벡터 넣어서 사실 푸는 건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뭐랄까 그냥 수직이 길어지는 것 뿐이잖아요. 꼭 따라가 보시기를 바랐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